야마 AS3000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2달 전에 야마 AS3000의 그 바로 아랫 모델인 AS2100에 대해서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야마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했는데 짧게 줄여보자면, 아, 야마는 원래 악기 회사에서 출발을 했어요. 지금은 오토바이도 만들고 골프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결국 야마의 본령은 악기 회사라는 점. 그냥 악기 회사가 아니고 하모니카처럼 작은 악기부터 그랜드 피아노 같이 큰 악기까지 두루 다 만드는 종합 악기 회사라는 점. 그 외에도 이제 야마가 오디오를 만든 지는 이제 거의 100년이 다 돼 가고요. 그래서 관록이 있는 오디오 제작사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번 리뷰는 이미 2100에 대해서 그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생긴 게 많이 비슷해 보이니까 2100과의 어떤 비교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 앰프를 일단 비교를 하자면 스펙상 차이가 많이 없어요. 무게도 1.2kg 정도 차이가 나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출력 같은 경우는 10W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댐핑 팩터의 경우는 동일해요. 그런데 앰프의 가격은 2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인지 유튜브에는 두 앰프의 어떤 그런 스펙적인 수치를 놓고 비교를 하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수치들로 오디오의 어떤 고화를 논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앰프를 들어보는 게 맞겠죠. 일단 2100과의 차이가 있다면 레벨 미터가 많이 커졌어요. 근데 이미 뭐 일전에도 얘기했겠지만 레벨 미터의 경우는 음질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퓨어리스트의 경우는 그래서 그 레벨 미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야마의 경우는 2100도 마찬가지지만 이 3000의 경우 레벨 미터를 아예 꺼서 음질하고 무관하게 전기가 레벨 미터로 들어가지 않게 완전 터미네이트 시키는 그런 배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레벨 미터의 시각적인 존재감이 상당해요. 그 AS2100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압도적인 어떤 아우라가 느껴진달까? 물론 오디오에서 음질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런 시각적인 멋도 무시는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고가의 오디오로 갈수록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그 기대치의 충족을 위해서 시각적인 만족을 위한 상당 부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대부분의 노력은 음질에 할애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런 경우에 속하지 않는 레벨 미터도 시각적으로는 충분한 만족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야마가 여기선 참 일을 잘한 것 같아요. 레벨 미터가 이제 커지면 이제 더 고려해야 될 점들이 생기는데, 이 미터 내에 어떤 미터를 켰을 때의 불빛의 미세한 그레데이션이라든가 바늘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증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서 그런 시각적인 미려움이 부족하면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아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많이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레벨 미터의 이제 업사이징 외에 보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밸런스 입력단이 2100의 경우는 하나였는데 3000에는 하나가 더 추가돼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저 셀렉션, 인풋 셀렉션을 자세히 보시면 메인 디렉트, 라인 2, 라인 1, 밸런스 2, 밸런스 1 이렇게 가요. 2100에는 밸런스 1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 노브라든가 뭐 버튼의 위치나 재질, 기능, 제공하는 기능들은 2100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위치까지 비슷하니까요. 시각적으로 차이가 없죠. 이제 그 베이스 트래블 그 밸런스 노브가 중간에 놓일 때 이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스 트래블 같은 경우는 이게 중간에 걸릴 때 터미네이션이 걸려서 같이 그 별도의 어떤 버튼 없이 퓨어 시그널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대략적으로 AS 2100과의 유사점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제 이 앰프의 이제 다른 점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상판의 재질이 여기 그 여느 일본 앰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철판이 아니고 꽤 두께가 있는 알루미늄입니다. 기계 열은 이제 제법 나기 때문에 방열구가 있긴 한데 나사 구멍은 상판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방열구의 느낌도 이렇게 뭐 기능적인 면 이상의 어떤 좀 심미적인 것을 고려한 게 보이죠. 피아노 마감 및 사이드 패널 역시 2100과 동일한 것 같지만 측면에서 볼 때 나사 구멍이 없어요. 2100의 경우는 나사 구멍이 각각 두 개씩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체적으로 이게 거의 탱크에 가까운 하우징의 강성을 유지를 하면서 이런 고려까지 했다는 건 아예 이 디자인 자체가 2100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앰프를 제작할 때, 아니 다른 뭐 오디오 컴포넌트를 제작할 때 이 하우징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샤시에서의 수준의 차이가 음질에서 많이 드러나고요. 샤시의 강성이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뭐 진동, 뭐 차폐, 방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차트에 나타나지 않죠. 뭐 출력이라든가 기능 이런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더 펀더멘털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차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만듦새에서 이미 그 3000은 그 하위 모델하고는 격이 다른 물건인 걸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야마보다 익소틱한 브랜드들의 그 제품과도 경쟁할 수 있는 채비를 맞췄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고품격의 만듦새가 사실은 옛날에 일본 앰프에는 있었는데 버블 이코노미 시절에는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기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좀 아쉬울 수 있었는데 AS3000에서 다시 부활한 그런 느낌입니다. 뒤편을 보시면 뭐 AS2100에서는 방열구가 있었는데 여긴 방열구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제공하는 그 일본 앰프 특유의 어떤 디자인이긴 하지만 단자도 상당히 좋고 보시는 대로 RCA 단자도 상당히 고품질이고 물론 2100도 고품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인딩 포스트만큼은 정말 차이가 있어요. 2100의 바인딩 포스트도 이미 좋았는데 이 3000의 바인딩 포스트는 정말 엄청난 그 퀄리티입니다. 이게 지금 솔리드한 황동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게나 크기나 정말 대단합니다. 당연히 체결력도 엄청 좋죠. 단자에서 체결력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실 거고 그 외에 뭐 패턴이 좀 다르고 제공하는 기능은 거의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프라이머 앰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유럽 앰프와 그 일제 앰프의 차이점.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라운드 단자가 따로 있어요. 접지 단자죠. 접지 단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는 대신 접지 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3개인데 여기는 딱 2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해주려면 샤시 접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전선을 뽑아서 접지단, 놀고 있는 그 파워 콘센트의 접지단에 연결해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미 그 DAC나 PC 같은 경우에 그 접지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접지가 되어 있으면, 기계 하나만 접지가 되어 있어도 접지는 되니까 너무 민감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두 모델에서 보이는 이 모든 차이점은 제가 이 AS3000을 먼저 들어보고 나서 너무 차이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찾아낸 게 맞거든요. 이 AS3000을 들어보면 실제로 야마하가 현재 어떤 정도의 그 오디오 제작 실력을 지니고 있고, 야마하가 추구하는 소닉 시그니처가 뭔지 제대로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2100도 상당히 훌륭한 앰프예요. 훌륭한 앰프인데 AS3000 같은 경우는 그 2100과 단순히 생김새가 비슷할 뿐이지 좀 더 고급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리그의 앰프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두 앰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소리에서 느껴지는 authority예요. 그러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모든 재생에서 연주에 더 확신이 느껴진달까? 듣고 있으면 그래, 이렇게 연주를 해야지, 이렇게 음악이 나와야지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뭐 피아노의 터치나 울림이 그 실제 피아노에 더 가까워지고, 기타 리프도 마찬가지고, 연주자들도 더 열의 있게 연주를 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보컬의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보컬만큼은. 그리고 이제 미세 다이너믹스를 포함한 전체 다이너믹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강약 표현이죠. 모든 표현이 더 정확해지고 전체적인 배경음도 더 단단한 틀을 깔고서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제법 하이엔드의 소리죠. 그런 소리를 표현을 해낼 줄 압니다. 그 무대의 틀도 더 분명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적인 쾌감도 2100대보다는 많이 상승을 해요. 저는 사실 야마하가 강조하는 내추럴 사운드가 정숙함을 강조하는 줄만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기분 좋은 이런 좀 흥겨운 들뜸이 느껴지는, 제대로 진하고 꽉 찬 소리가 나는, 이게 정말 야마하가 추구하고 싶었던 소리였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마는 이미 이런 소리를 만들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버블 이코노미 때까지 극한으로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뭐 이유로 만들지 않고 있다 다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AS3000을 파워앰프로 사용하고 별도의 프리앰프를 물리게 되면 역시 뭐 인티앰프를 쓸 때보다는 개선이 있어요. 일단 뭐 분리형이니만큼 음의 표현력도 늘고 무대도 넓어지고, 그런데 2100대만큼의 역체감은 없어요. 그만큼 AS3000의 프리앰프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냥 인티앰프로 써도 만족할 수 있는 레벨이에요.
파워앰프도 뭐 프리앰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파워앰프 부분도 AS 2100보다는 AS 3000이 확실히 스피커를 더 잘 가지고 놀아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차트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10W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쪽은 트랜스포머가 이 I 트랜스포머인데 여기는 이제 토로이드 트랜스포머가 달려 있기 때문에 소리가 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EI 트랜스포머를 써도 좋은 소리가 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고 무슨 토로이드 트랜스포머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매직 솔루션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AS 3000에 대해 뭐 아쉬운 점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그 잘 만들어진 분리형이랑 비교를 하면 인티앰프의 특징인 무대의 폭은 아무래도 좁습니다. 인티앰프라서. 그리고 단정함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쓰는 분리형보다 오히려 열기는 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국 이 인티 앰프는 사실 좋은 소스기와 적당한 스피커를 연결해주면 그 자체로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앰프의 가장 큰 장벽이 있죠. 이게 가격인데 사실 지금까지 오디오 시장에서 한국 오디오 시장이죠. 일본 브랜드의 인티 앰프가 이 정도의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지기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해보면 미국 오디오 시장에서 오디오를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브랜드의 그 하이엔드 브랜드의 인티 앰프가 있는데 실제로 이 앰프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앰프에는 컴퓨터를 직결해서 바로 시스템을 완성시킬 수 있는 DAC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 앰프가 더 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절대 가격도 미국보다 한국이 많이 싸고요. 그렇게 보면 또 EMF가 살만한 물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앰프의 가격을 가지고 분리형을 완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결과물을 만들려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고요. 시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어, 아무래도 많이 힘들어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차라리 이런 결과물을 주는 앰프를 만들었다면 바로 그 RM 모델하고 좀 더 외형적 차이를 더 크게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선입견을 극복을 할 수 있고 반드시 분리형이 아닌 인티앰프로 시스템을 꾸미고 싶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능 그리고 외형 또한 무시 못한다면 이 야마하 S3000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전에도 이미 언급했겠지만 이런 식의 레이아웃 흔치 않거든요. 가끔 뭐 레트로를 표방하는 앰프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야마하처럼 이렇게 멋진 레트로 레이아웃을 본 적이 없어요. 어, 저는 이 앰프
상당히 좋은 앰프고 좋은 앰프라고 생각하고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또 트랜지스터 앰프를 많이 봤으니까 또 진공관 앰프도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좀 리뷰의 장을 넓혀 가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